여러분, 나이가 들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세상에는 70대, 80대에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 건강한 습관, 배움의 기쁨, 여행, 사회활동. 이 모든 것이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시작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한 발짝 내디디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움, 건강, 새로운 일, 취미, 여행, 긍정적인 태도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하느라 배우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70대, 80대 분들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도 있고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기억력이 예전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면 누구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이 더욱 활기차집니다. 지식을 쌓는 것은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삶의 질이 높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배워보겠다는 마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배우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삶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활력이 더해집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교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과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활용법을 배우면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삶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가드닝 등 다양한 배움이 가능합니다. 노후의 배움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배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움이 있는 삶은 매일이 새롭고 흥미로운 도전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노년기에 도전하기 좋은 배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외국어 배우기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떤 언어라도 좋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여행할 때도 유용하고 두뇌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악기가 많습니다. 악기를 배우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T 기술 익히기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면 세상이 더 넓어집니다. 영상 통화,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으로 하는 취미 배우기입니다. 그림 그리기, 공예, DIY, 요리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거나 블로그나 책을 써보는 것도 멋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많은 70대 분들이 이제 운동해도 늦었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 습관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과식은 피하고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몸의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노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화됩니다.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이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 운동은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 근력을 키우기 위해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도 추천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관절 건강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인 아쿠아로빅은 관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폐활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몸을 충분히 쉬게 해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운동 후에는 가벼운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 닭고기, 두부, 콩 등의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짜고 단 음식은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이나 술 섭취는 줄이고 녹차나 허브차 같은 건강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씹으며 먹는 습관을 들이면 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은 피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끼는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을 준비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70대에도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퇴직 후에도 프리랜서나 컨설팅 등의 일을 하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미를 살려 공예품이나 수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면 충분히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생활도 더욱 즐거워집니다. 돈을 떠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0대에도 취미를 활용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이나 자수, 목공 같은 수제작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마켓을 통해 손쉽게 자신이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음식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제 쿠키, 전통차, 장류 같은 건강한 먹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꽃꽂이, 원예, 가드닝 같은 취미도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쁜 화분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작은 식물을 기르고 분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나 서예 같은 예술 활동도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직접 만든 그림을 엽서나 액자로 제작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원데이 클래스도 인기 있는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 강의를 진행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줌이나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 삶의 만족감도 높아지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경험과 능력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복지관이나 지역센터에서 교육봉사, 상담봉사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직접 만든 물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 장애인 지원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한 봉사활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글쓰기나 번역 봉사, 온라인 멘토링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봉사도 가능합니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멘토링 활동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배우고 싶어하는 삶의 지혜를 나눠주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거나 동네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도 추천됩니다. 책 읽기 봉사, 어린이 돌봄 봉사 등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노년기에도 취미를 가지면 삶이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집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나 서예는 감성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는 정서적인 안정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요리나 베이킹은 손으로 하는 활동이면서도 성취감을 주는 취미입니다. 가드닝이나 식물 기르기는 자연과 가까워지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데 좋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취미로 삼으면 건강도 지키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글쓰기를 취미로 하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워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배우는 것이 취미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은 손을 움직이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줍니다. 미술 활동은 감성을 자극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예나 캘리그래피는 집중력을 키우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공예 활동은 성취감을 주고 창의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공, 도자기, 가죽 공예 등 다양한 공예 활동이 가능합니다. 뜨개질이나 자수는 손을 사용하는 섬세한 작업으로 두뇌 활동에도 좋습니다. 요리는 직접 만든 음식을 즐기면서 동시에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베이킹이나 전통 음식을 배우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창작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소소한 수익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SNS를 활용해 자신의 창작 활동을 공유하면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생깁니다. 창작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을 꾸준히 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나만의 개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할 때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가 생깁니다.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공예나 요리 강좌에 나가면 배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모임이나 산책 동아리에 가입하면 건강도 챙기고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나 SNS를 통해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하는 취미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취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넓어질수록 정서적 안정감도 커집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취미 생활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은 젊을 때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행 방법이 많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시간과 경험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여행하기 좋은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과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낯선 곳을 방문하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 몸을 움직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책하며 풍경을 감상하거나 자연을 즐기는 여행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삶에 대한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을 방문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은 추억을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며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곳이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떠나보세요. 여행을 시작하는 방법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에서 가볼 만한 명소나 공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의 장점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역사적인 유적지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맛집을 탐방하는 것도 색다른 여행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차 여행을 떠나면 창밖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캠핑이나 글램핑을 즐기면서 힐링하는 여행도 추천됩니다. 해외여행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꼭 먼 나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등은 비행시간이 짧고 여행하기 편한 곳이 많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이동의 불편함 없이 다양한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체 여행을 선택하면 이동과 일정이 편리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는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가 가지 않는 일정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지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꼭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여행을 떠나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할 때는 미리 숙소와 교통편을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무리한 일정보다는 여유로운 일정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미리 정하고 안전한 여행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짐을 준비하면 이동이 편리하고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여행할 때는 작은 노트나 카메라를 가져가서 추억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입니다. 여행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기회가 됩니다. 여행지에서 산책을 하면서 주변을 관찰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여행 보험을 가입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부터 차근차근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은 자신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경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떠나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젊을 때보다 몸이 느려질 수는 있지만 마음은 언제든지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면서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배우고 적응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나이를 탓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삶을 즐기고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몸도 지치고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자신을 칭찬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일에 집중하면 행복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삶이 더 만족스럽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즐거운 일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즐기면 70대 이후의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생활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도전입니다. 가령 매일 같은 길을 걸었다면 새로운 산책로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움을 실천하는 것도 멋진 도전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도전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면 점점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계획을 너무 크게 세우면 쉽게 지칠 수 있으니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어렵다면 하루 한 페이지씩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 더 큰 도전을 할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는 마음으로 도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가 결국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배움, 건강한 습관, 여행, 취미, 경제활동, 봉사활동까지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을 하나 정해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멋진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도전하는 70대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7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가족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과 정말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의미 있는 하루가 쌓이면 인생 전체가 충만해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6가지 습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먼저 보거나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진 않나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려면 아침 햇살을 먼저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아침 햇살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햇빛을 받으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햇살을 맞으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욱 개운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지만 기분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 몇 분만이라도 아침 햇살을 쬐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맞이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는 건강한 아침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뻣뻣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이 가뿐해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온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목과 어깨를 돌려주면 긴장도 풀리고 개운함이 느껴집니다. 간단한 체조나 요가 동작을 따라하면 몸이 더욱 유연해집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햇살이 따뜻한 날에는 공원에서 10분 정도 걸어보세요.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활력을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면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운동은 무리하게 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강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면 기분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작은 순간들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같은 것들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감사하는 습관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자연스럽게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도 더 좋아지고 행복도 커집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줄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책을 읽으면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새로운 지식을 쌓고 사고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장르의 책이나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좋습니다.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찾아보며 새로운 시각을 넓혀보세요. 글쓰기도 좋은 두뇌 운동이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사고력이 더 발전합니다. 예전에는 손편지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메모 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글을 쓰는 습관이 있으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감정 표현도 원활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읽고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좋아하는 책 한 권을 골라 읽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뇌 건강에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는 것은 손과 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같은 악기는 배우기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것도 창의력을 자극하는 좋은 취미입니다. 요즘은 성인 대상의 미술 클래스도 많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두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언어를 배우며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어디서든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재미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전하는 마음가짐도 생깁니다. 취미를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큰 즐거움이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단순히 전화나 메시지 용도로만 사용하지 마세요. 다양한 앱과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손쉽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요리, 역사, 외국어 등 다양한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SNS를 활용하면 친구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활용해 가족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면 더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관리 앱을 활용하면 중요한 약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면 직접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통화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두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익히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해 하나의 기능을 새롭게 배워보세요.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더욱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끔이라도 친구들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대화하며 세대 차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 통화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도 연락을 유지하며 가족 모임을 계획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지세요. 사람들과의 교류는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한 명이라도 먼저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작은 노력으로도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몸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보폭을 조금 넓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는 유연성을 길러주고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요가 동작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수영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물속에서 운동하면 몸에 부담이 적어 더욱 안전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몸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고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면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오랜 기간 유지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꾸며 건강한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숙면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면 숙면을 취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침대에서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몸을 이완해 보세요.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낮잠은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수면의 질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몸을 이완하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숙면이 필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려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하루는 무기력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정하면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책 10페이지 읽기 같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정리정돈, 운동, 요리 같은 간단한 목표도 좋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하루가 더욱 계획적으로 흘러갑니다. 너무 어려운 목표보다는 실천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목표를 실천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취감이 쌓이면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목표를 달성한 후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기록해두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도 목표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하루 작은 성취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더욱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의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맑은 하늘, 새소리 같은 것들도 소중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기쁨을 주는 습관입니다. 손주들이 보내는 짧은 메시지에도 행복을 느껴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이 다시 보면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찾으려 노력하면 일상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퍼즐을 맞추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며 소소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됩니다. 매일 작은 행복을 기록해두면 긍정적인 마음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기쁨을 찾다 보면 인생 전체가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사람은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있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어서 감사하다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 친구가 안부 전화를 해준 것, 날씨가 좋은 것 등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커집니다. 감사한 일을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직접 적지 않더라도 매일 밤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면 인간관계도 더욱 따뜻해집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세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루하루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현재를 소중히 하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면 하루가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보세요. 산책할 때는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눈앞의 순간을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명상을 하며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느껴보세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 어떠셨나요? 70대 이후에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실천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